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 영화를 만드신 유은정 감독님과 배우 유나님 모셨거든요.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와! 네, 유나 배우님 여기 동네를 꽉 잡고 계신다고. 어떤 곳이죠 여기가? 안녕하세요. 저 청룡초에서 청룡초도 나오고 청룡중도 나오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자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배우 유나입니다. 그죠? 오늘 좀 아는 분들 좀 많이 오셨나요? 네.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림자애를 연출한 유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극장에 오셔서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야기 좀 나누고 여러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나 배우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해서 질문할 준비하고 계세요. 네. 선착순 5분께 선물이 갈 예정입니다. 요즘에 한창 개봉을 하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러 다니는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 유나 배우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요즘에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자고 또 이렇게 제가 많은 분량 나오는 영화가 개봉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막 떨리고 어떻게 보실까 잘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좀 CG 분량이 많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새롭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또 본인이 아무래도 주연을 맡은 영화이다 보니까 처음 극장에서 이 영화 봤을 때 감상이 어땠어요? 촬영 현장은 되게 화기애애하고 재밌게 촬영을 해서 무서울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생각보다 무서워서 되게 덜덜 떨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거리두기가 되는 배우시군요. 본인이 나왔음에도 완전히 관객으로서 즐겼네요, 영화를.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꽤 오랫동안 품고 계셨잖아요. 시나리오도 좀 오랫동안 쓰셨고, 근데 이렇게 관객을 만나는 드디어 이 과정이 됐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정말 편집실에서 막 그 사운드 믹싱하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극장에 걸렸을 때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 또 이렇게 한 회 한 회 이제 계속해서 극장에 상영되고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이제 점점 실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사랑하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사회로 내보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반응 하나하나도 굉장히 소중하실 것 같고 네. 오늘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이 영화를 보셔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가 뭐 상실에 대한 아픔, 치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영화이고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정서를 중심에 놓고 가고 있는 축이 이 유나 배우님의 그 쓸쓸한 정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연민이 굉장히 어린 눈. 저는 유나 배우님 개인적으로 좀 천재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님이 이 영화에서 동의의 박수인 걸로 네. 이 영화를 다양한 역할을 맡으시면서 이 영화에 임하시면서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갔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어쨌든 새 인물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어떻게 하면 다른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지 않냐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서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각 개인의 인물의 인생, 삶, 환경에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니까 차이점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쓰이는 인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무슨 왜냐면 저쪽에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구나. 네, 제인이 가장 마음에 쓰였대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인이가 가장 용기 있는 인물이라고 느껴졌던 게 사실은 영화에서 가장 외로운 인물이거든요. 보호자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정신적으로도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치만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아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수환이라는 친구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지만 나에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지?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싶지? 이거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같고 또 그것을 용기 있다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점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 제인이라는 인물을 저도 이 영화에서 가장 제 마음을 움직였던 인물이 제인인데 무적자 같은 존재, 그러니까 적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경계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아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영화의 제목인 그림자 아이라는 것이 또 은유적으로 제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제인이를 이런 설정의 아이로 만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도플갱어라는 어떤 설정을 비틀어 보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금옥 수환의 집안이 그 자신의 아이 자녀들과 닮은 어떤 다른 아이를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없애는 그런 이제 스토리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어떤 연구자가 얘기하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안 보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를 사람이라고 안 보고 그냥 나랑 다른 어떤 덩어리.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제인이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봤을 때 되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이 아이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거기에서 이제 감독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던가 이 영화의 윤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사무쳤던 장면이 그렇게 담대하고 자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인이란 아이가 그 비닐하우스 장면에서 본인이 되고 싶은 뭐 디자인북 이런 걸 보면서 한번 무너지는 오열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우는 장면을 유나 배우가 낸 아이디어로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서 울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전에 다른 작품을 찍을 때도 제가 유게나에서 로이라는 친구를 연기한 적 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는 저한테 좀 시니컬한 이미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때 저는 그래도 로이는 아이지 않냐. 그래서 아이한테서 나올 수 있는 따뜻함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것처럼 제인이도 되게 항상 밝아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되게 단단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아이라는 걸 좀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무너짐으로써 다시 이렇게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굉장히 탁월한 판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유나 배우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제인한테 굉장히 잘 묻어났다고 느껴지는 게 되게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인매가 이렇게 앙 담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엄청 사랑받고 싶은데 꾹 참고 있는 느낌 있죠. 예, 혼자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런 이미지를 되게 잘 표현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유나 배우님이 굉장히 고마운 배우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모니터 이제 뒤에 있으면서 놀라는 순간이나 되게 소름 돋았던 순간 혹은 되게 감탄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의 모든 유나 배우의
쇼트를 찍을 때 감탄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찍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얼굴이 있다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대문 앞에서 처음 이제 금옥이랑 제인이 마주하는 장면이고 지금의 그 씬은 조금 더 이제 금옥 중심으로 이제 편집이 되는데 원래는 유나 배우가 그 금옥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이 앞에서 막 나를 보면서 막 그 어찌할 바 모르면서 따뜻하게 안아줄 때 사실 반대쪽에 유나 배우의 얼굴도 같이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연기도 엄청나게 좋았었고 그 다음에 그 유나 배우의 타이트한 클로즈업을 이제 철강영화 같이 잡는데 처음에 잡아주셨을 때부터 제가 더 타이트하게 잡아달라고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하나는 그렇고 저희가 첫 번째 첫 테이크 촬영이 그 희권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랑 창문 밖에서 카메라가 이제 둘을 찍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나름의 원신 원컷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련이가 할아버지가 나가려고 하는 걸 막고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모르잖아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 첫 1회차 첫 테이크 첫날 그 첫 번째 쇼트였는데도 너무 잘하고 희권 선배님이 이렇게 어쨌든 이 친구를 이렇게 밀치고 나가야 되니까 윤아 배우님이 정말 더 리얼하게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선배님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 팽겨치즘을 당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그 감독들의 욕망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극장이 워낙 스크린이 크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큰 인상을 남겨버리기 때문에. 근데 배우가 얼굴이 좋을 때는 더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참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네. 감독님은 현장에서 어떤 분이셨나요? 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처음에 대본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지만 대본을 읽고 감독님이랑 처음으로 이제 미팅 자리를 가졌을 때 그때 감독님께서 해주신 대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촬영하는 동안에도 제가 감독님 제가 이 씬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엄청 정성스럽게 다 답해주시고 그리고 24시간 언제든 질문할 수 있도록 뭐 슛 들어가기 바로 전 아니면 뭐 그냥 촬영 현장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정성스럽게 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더 작품에 몰입하고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의 어떤 본성이라던가 그 어떤 사람의 결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영화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인상과 제가 본 영화의 인상이 좀 닮아 있는 것 같고 아까 감독님께서 그 금오기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리액션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촬영한 지 거의 2년이 되긴 했지만 혹시 유나 배우님은 그 장면 찍을 때 어떤 감정으로 임했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때 제가 감독님께 드렸던 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인이가 처음 보고 이렇게 안아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인이는 누군가 어른이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고 그리고 그런 따뜻한 품을 너무 그리워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원래 같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품이 좋아서 좀 울컥했을 것 같다. 제인이가 좀 울컥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그런 감정에 집중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금옥 배우님이랑 촬영할 때 항상 느꼈던 거지만 그냥 눈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제인이가 이렇게 끌려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몰입해서 찍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임수정 배우님한테 같이 연기를 했을 때 그런 시너지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터칭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계신 분이 제일 먼저 드셨거든요. 네, 먼저 받을게요. 그 배우님이 준비한 선물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그 처음에 수련이와 금옥이한테 비친 윤서의 모습이 수련이와 같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큰 모습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온 게 어떤 열린 해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들 눈에만 수련이처럼 보였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 감독님이 답을 하시면 될까요? 제가 조금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그 고등학생이 된 윤서라는 아이가 수련이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저렇게 컸겠구나라는 좀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금옥이는 저 아이 때문에 수련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 수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뭔가 언니의 어떤 남은 일종의 정신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이제 얼굴이 다른 그렇지만 유나 배우님보다는 나이가 많은 어떤 그런 배우님을 캐스팅해서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받을게요. 지난번에는 박서희 배우하고 지비할 때 했는데 오늘 또 윤아 배우하고 간다길래 오늘 130km 차 끌고 왔는데 힘듭니다. 저 지방에서 올라왔다 서울 갔다가 다시 왔는데 여기 여기도 볼만한 다른 거는 아니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보통 1인 2역은 대부분 배우들이 소화를 하면서 그 역에 충실하게 하는데 1인 3역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배우의 그 중심에 녹아가 들어가가지고 한다는데 다른 배우들은 주로 1인 2역 하면서 자기 그 역할에 맞게끔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요번 유나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역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역을 오히려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단한 배우다는 걸 다시 천재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가지고 자주 찾게 되고 또 몇 번 보게 되는데 그런 걸 연기하게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노력이 좀 있었는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몇 번 보면서 저는 일단 각 캐릭터별로 제인이는 뭐 성큼성큼 걸을 것 같다. 수련이는 조금 더 이렇게 서뿐서뿐 걸을 것 같다. 뭐 제인이는 야 이수환 이렇게 부르고 수련이는 수환아 이렇게 부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별로 머릿속에 막 떠다니는 게 많았는데 그럴 때 그거를 종이에 한번 쫙 적어봤던 것 같아요. 뭐 수련이는 동생을 정말 아끼고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어찌 보면은 조금 이타적인 인물이고 또 제인이는 정말 자기주도적인 인물이다. 이런 거를 좀 한번 싹 종이에 정리를 하면서 시각화를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머릿속에 정신없이 떠다니는 걸 종이에다 적어서 글로 잘 볼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배우님이 노트를 한 거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막 정리를 잘 해두시는 편인데 뭔가 제가 생각하는 유나 배우는 되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게 되게 밸런스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럼 저 그냥 하나 짤 추가하면은 유나 배우님이 준비한 선물이 약간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라서 초반에 많이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먼저 용기 있게. 네. 중간에 비닐하우스에서 노트 직접 봐요? 직접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네. 직접 그린 것도 있고 같이 그려주신 것도 있습니다.
아니 관객분이 질문했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네. 또 이쪽에서 받아볼게요. 이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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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분. 네. 그 뭐지? 수환이가 제인이를 집으로 데려가고 그 대립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수환이가 밝은 쪽, 제인이가 어두운 쪽에서 위아래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건 또 의도가 있었는지. 감독님께서 답해주세요. 네, 너무 잘 봐주셨고 좀 조명으로 저희가 세팅한 거가 맞아요. 그거는 미술 감독님이 처음에 컨셉으로도 약간 좀 제인이 조금 더 어두운 쪽에 있고 수환이 조금 더 밝은 쪽에 이렇게 서서 대비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네, 디테일하게 보시는 관객분이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네, 좀 가운데. 네, 지금 돌아보시는 분. 네. 뒤에서 마이크 드릴게요. 앞으로 드리는. 오, 네. 우선 좋은 영화 여러 번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수환이가 그림자를 안고 떨어질 때 집이 여러 번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점은 처음에 두 소녀와 그림자의 만남이 있었던 후로 여러 세대에 거친 과오가 있었잖아요. 집은 어쩌면 그 과오의 잔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플갱어라는 거는 설화로서도 오랫동안 존재했고 판타지상 자주 사용되는 설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수련이가 자기가 먼저 그림자에게 다가가는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상대 대응되는 인물들이 그림자에 의해 소비되는 인생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금옥에 대응된 휘하라던가 수련에 해당되는 윤서, 수환에 대응된 제인 이런 세 인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세 인물은 소비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던 것 같아서 이때를 약간 세대의 전환점처럼 부각시키고 싶으셨나 하는 것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고 동시에 이렇게 세 개의 역할을 모두 입체적으로 또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도 어느 정도 계획하신 점에 있었는지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이미 잘 해석을 해주셔서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이 항상 이 두 아이가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왔고 그 두 번째 아이를 항상 먼저 처리해 왔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수환과 제인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두 아이가 같이 만나서 서로를 약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것들이 좀 해결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쓰긴 했습니다. 그 보신 것들이 거의 저는 너무 좋은 해석이고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나 배우님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셨었나요? 영화 후반부에 나는 너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 있는 아이가 아니야.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후반 작업하면서 새로 추가된 대사거든요. 저는 그 대사가 제가 한 영화의 해석과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아까 말했다시피 제인이는 겉으로 보기엔 거의 혼자이다 싶고 또 수환도 수련도 이제 수련의 집안 모두가 제인을 동떨어진 그러니까 제인을 수상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대사가 저한테는 되게 제 해석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그거를 이제 후반 작업하시다가 떠오르게 되신 거예요? 원래 시나리오 단계에서 동화를 마무리하는 동화 속에 있는 글이 있었어요. 지금 영화 속에서 사실 동화가 뭐 10장짜리 동화면 9장까지만 이제
영화 속에서 말하고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엽서가를 혹시나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 마지막 장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두 아이가 그 동화를 그대로 말하면 그 동화 속에 매여 있는 채로 약간 영화가 끝나는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나레이션을 그냥 아예 넣지 말자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시작을 나레이션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수련 혹은 제인의 목소리로 시작을 했고, 마무리도 좀 맺어지면 좋긴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직접적일 수도 있지만 그 나레이션이 약간 영화를 마무리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분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이 영화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구하는 영화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서로를 구하는 이야기라는 점이 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남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선물은 안타깝게 다 소진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질문하실 거죠? 네. 저기 뒤에 계신 가운데. 안녕하세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MBTI가 S여서 조금 머리에 물음표가 많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오민혜 배우님이 이모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오민혜 배우님 정도면 그래도 뭔가 중요한 키가 되는 인물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병원에 처음 등장하셨을 때부터 뭔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오고 되게 뭐 우리 기적을 보러 왔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인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저분도 어떤 자매를 상실했고 그래서 금옥이 엄마가 안 보이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후반부에 갈수록 이모가 아예 사라지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상에 이모와 관련된 어떤 전사나 그런 게 있다가 없어진 건지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모가 조금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더 시작, 중간, 끝에 역할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금오기가 자매가 부러워서 둘 낳았나 봐요 할 때 그 자매가 엄마와 이모를 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옥에게도 사실은 되게 이모가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간 의지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 후반에 사실은 수환이가 제인이에게 그러니까 제인이를 구하러 갈 때 이모가 그 집에, 금옥이 이제 먼저 그 집에 가서 제인이를 묻으려고 했으니까 수환이가 혼자 집에 있잖아요. 원래는 이모가 그 집에 같이 있고 이 아이를 못 나가게 좀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편집 때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삭제되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기 일어나신 분. 네. 감독님이 왜 도플갱어를 왜 주제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 도플갱어를 주제로 했냐면은 도플갱어 설화 자체가 누가 원본이고 누가 이게 원래 사람인데 이 사람과 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복제품을 약간 죽이는 이야기가 보통 도플갱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생각해봤을 때 이 복제품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데 내가 누군가의 복제품이라서 내가 원본이 아니라서 살해를 당해도 되고 그 원본을 위해서 당연한 것처럼 이제 있는 것이 도플갱어 이야기인데,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 도플갱어 입장에서 또 나도 계속해서 자기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어떤 존재라는 것을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던 거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걸 이야기로 써보고 싶다는 계기가 어떤 서사적인 것으로 출발한 건지 어떤 이미지가 있으셨는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도플갱어 자체가 소재로 끌고 나와진 것은 보통 이제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나 뭔가 가족이 떠났을 때 그 닮은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서사는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서사라고 생각해요. 많은 작품들에서 반복하고 있는 서사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요즘 이제 SF가 대세일 때는 이제 AI 혹은 뭐 로봇으로 그 사람을 다시 되살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저 존재는 마치 이 사라진 사람 혹은 이제 상실된 사람의 대체품, 뭔가 그냥 어떤 복사,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기보다는 네가 그 사람을 닮아서 소중한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저도 어쨌든 이것이 상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상실을 처음 떠올렸을 때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럼 그것이 채워지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럼 닮은 사람 입장에선 자신의 그런 취급이 또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게 여러분들은 너 누구 닮았어? 그럼 기분 좋아요? 대체로 안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지만 불쾌감이 조금 들잖아요. 거기서 잘 맞닿아 있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세요? 저기 일단 뒤에서 받고 앞으로 다시 올게요. 네, 저 가운데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런데 영화를 볼 때 약간 궁금했던 것이 거울이 깨지는 연출인데요. 거울이 깨지는 연출을 통해서 제인이가 수아니의 얼굴이었다가 수련이의 얼굴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수아니의 얼굴로 변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런 연출을 추가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도플갱어라는 설정에 맞춰서 처음부터 수아니의 얼굴로 나오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수련이의 얼굴로 나오게 하실까? 그게 어떤 이야기의 흐름의 전개상에 있어서 이게 수련이와 수아니와 제인이를 더 깊게 얽히게 하는 요소로도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봐주셔서 또 감사하기도 하네요. 이야기의 내적으로는 이제 그림자가 수완이와 연결된 두 번째 아이한테 붙었는데 그 그림자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수련이의 몸을 빼앗으려고 하던 상태에서 이제 몸이 찢어지면서 같이 끌려서 내려가는 바람에 이제 계속해서 이 불안정한 상태로 다른 세계로 들어간 바람에 막 몸이 흩어지는 걸 좀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존재도 어떻게 좀 살고 싶어서 수련이랑 연결된 제인이한테 가서 달라붙는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달라붙는 바람에 이제 제인이의 얼굴이 수련이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전개를 하나는 했고요. 이야기 바깥에서 약간 좀 멀리서 이 영화를 그냥 조금 더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수아니가 어떻게 보면 언니를 잃어버렸고 언니가 너무 그립고 그래서 언니를 다시 되찾고 싶어가지고 제인이를 만나고 또 집에 데려가지만 사실은 수아니가 정말 마주봐야 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런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유나 배우님은 그 화면에서 본인이 연기해서 몸은 내 몸이고 여기는 내 얼굴인데 이 눈매 부분이 이제 소희 배우님으로 전환되어 있는 CG를 보신 거잖아요. 어땠어요? 제가 영화 보고 무서웠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분명히 전데 분명히 난데 다른 사람 얼굴과 섞여 있으니까 되게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수환이가 무서워하고 제가 이렇게 떠서 수환이를 바라보는데 얼굴이 막 지지직하면서 바뀌잖아요. 그 부분인데 특히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게 잘 못 보고 지나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인의 고유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훼손되거나 변형되는 경험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크리피함이 배우는 개인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욕망인데 오늘 모처럼 친구분들 오셨으니까 이제 친구의 비즈니스를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성이 들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원래 학교에서는 약간 장난스럽고 약간 좀 순수한 미가 좀 보이고 그런 아이가 영화에서는 약간 성숙한 연기도 하고 이렇게 영화관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색하고 신기합니다. 배우님이 기자시사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떨려하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본다는 것을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사실 학교 친구들뿐만 아니고 이렇게 쌤도 와주시고 다른 질문 죄송해요. 지금 와주셨는데 다른 지인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네. 이게 그 제가 나름 또 학교에서는 또 되게 활발하게 하고 워낙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녀서 특히 더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요. 근데 저기 모자 쓰신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네. 선생님도 질문 하나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신 김에.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나 배우님께서 영화 속에서 1인 3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현실 속에서도 어제는 배구 대회 응원도 가시고 네, 학교에서는 수업도 열심히 듣고 뭐 분리수거 도우미도 열심히 하시고 교내 축제 때는 또 댄스 팀도 하시고 현실에서도 굉장히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우의 삶과 이런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의 삶을 함께 하면서 이게 힘들거나 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막 엄청 힘든 점은 정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막 일부러 학교에선 이렇게 하고 촬영장에선 이렇게 하자를 정해놓지 않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좀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름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약간 세계관이 붕괴된 느낌이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지금 애티튜드가 약간 장난기가 생긴 그 지지직거리는 그 장면처럼 평행 세계가 만나버렸네요, 그죠? 학교에서도 사실 근데 제가 막 힘들어하지 않게 배려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괜찮냐 많이 물어봐 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포스터, 사인 포스터가 3장이었나요? 그 지금 질문하실래요? 예. 짧은 질문 해주실래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하게 이제 되어가고 있어서요. 네. 그 좀 전에 그 댄스 동아리 같은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작품 속에서 그런 실제 취미로 하시는 걸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댄스도 하시고 댄스요? 밴드도 하시고. 근데 이제 댄스부 동아리는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댄스부 동아리도 따로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배구부도 따로 와 있는데 네, 이거 좀 진짜 완전 TMI이긴 한데 어제 용인시 대회에서 배구부가 1등을 했거든요. 청도 중학교 배구부가 1등을 했어. 중학교 배구부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뭐 댄스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서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세요? 진짜 잘은 못하는데 뭐든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춤은 최근에 어떤 곡으로 추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기 앉아있는 친구들과 그 캔디 H.O.T. H.O.T 캔디요? 네, 캔디와 네. 그리고 동방신기 님의 네. 뭐였더라? 풍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옷도 빌리고 캔디 의상도 빌리고 친구들이랑 진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막 진짜 사탕도 던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춤도 잘 추나요?
아니에요. 네. 열심히 칩니다. 언젠가 작품에서 제가 시킬까봐 불안하죠. 시키지 않을 거고요. 언젠가 작품에서 꼭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사인 포스터가 있어요. 3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히 유나 배우님께서 질문을 내면 답변을 하시는 분들께 근데 손을 들고 아직 답변을 하나요?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뭐냐면 일단 제가 그림자 아이 속에서 제가 연기한 세 인물 모두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인이 그림랑 또 제인이까지 해가지고 땡. 맨 오른쪽 주원이. 그 수련이랑 제인이랑 윤서. 맞아. 감사합니다. 네, 사인 포스터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맞다. 그 제인이 수환이가 제인이 학교에 갔을 때 책상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 나는 내가 나를 좋아. 내가 나를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맞아요. 축하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셨지? 되게 인상적이었나 보다.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일까요? 제인이가 비닐하우스에서 할머니와 많이 했던 행동, 그러니까 뭘 많이 했던 행동. 전 역시 기억하시나요? 누워서 빗소리 듣는. 맞아요. 정답입니다. 너무 영화들을 디테일하게 보신다. 그쵸? 우리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맞춰버리셨네.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와서 제가 질문으로 마무리 질문 좀 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차기작 같은 것들을 솔직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아직 그냥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7월 한 21일쯤에 호러 소설 하나가 이제 출간될 예정이고요. 영화는 여러 가지로 시놉시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호러 소설이면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고괴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고괴담의 영감을 받아서 여자 고등학생 아이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러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소설이기 때문에 훨씬 수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력했습니다. 호러 장르에 대한 어떤 한을 조금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나오면은 꼭 읽어봐요. 우리 혹시 제목은 불행소원입니다. 불행하라는 소원을 비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대박 나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나 배우님은 또 방학이고 이제 곧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일정과 배우로서 일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굿파트너 2가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위해서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굿파트너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기대되네요. 네, 오늘 와주신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귀한 자리 발걸음 해주신 관객분들께 유나 배우님 먼저 인사 말씀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와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인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한 용기 있는 작품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자 아이가 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좋은 글, 좋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끝까지 항상 유나 배우님한테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저 영광이고요. 정말 함께 작업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진짜 말씀한 대로 극장에 주말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영화도 봐주시고 GB에도 참여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유나 배우님이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막 제가 많이 친구들 못 부르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했는데 오늘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게 봐주신 것들 많이 또 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 같이 단체 사진 하나 어떨까요? 만약에 얼굴 나온 거 원치 않으시면 얼굴 가리셔도 되고요. 네, 단체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휴대폰 이렇게 플렉스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플래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